안녕하세요. 수업 맛집 사무점 점주 배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제가 맛난 레시피가 드릴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한번 노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꿈씨를 운영한 것이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정말 예전부터 있던 제도처럼 굉장히 학교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각 팀마다 정말 각양각색의 색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장학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름방학 때 이제 BL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자주 모이는 팀이에요.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서 자주 모이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의 색을 그냥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함께하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협력적 프로젝트 설계라는 제목 밑에 꿈실 선생님들과 함께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교육과정 재구성은 혼자도 할 수 있고 여러 명도 할 수 있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모이면 항상 꿈실에 대해서 왜 모였지? 오늘은 왜지? 이런 것들의 기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꿈실이 정말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를 직접 정하고 주제에 맞는 계획도 세워서 활동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 꿈실에서는 여러 가지 감성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 감성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구성을 할 때 여기서는 그럼 어떤 감성,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성취 기준도 어떻게 달성하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다 같이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술 감성은 뭐 행복을 애들이 주고 창의적성은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활용하면서 생기고 시민 감성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 뭐 협력, 뭐 문학 감성, 자연 감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도드라진 말이긴 했지만 그전부터 사실 다 고려하고 있던 말들이었잖아요. 이런 교육 내용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잘 꾸리지? 이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는 항상 했는데 이제 더 나가서 학생의 개성과 자기들의 욕구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협력적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함께하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선생님들을 사진이지만 랜선 자랑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계절 보면 겨울옷, 이제 이게 여름과 이제 뭐 이런 시절 이렇게 자주 굉장히 모였어요. 뭐만 있으면 모여요. 저희는 모여서 힘든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서로 고민거리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이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정말 꿈실이 어떤 돈도 많고 애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어떤 이게 함께하면서 우리도 교사들도 그 안에서 성장하고 좀 교사들도 힐링이 될까? 아니면 교사들도 뭔가 마음에 있는 게 풀어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많이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얘기도 하고 푸념도 하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함께 배우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온라인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을 연계한 교육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요즘 과정 중심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는 또 어떻게 하지? 근데 과정 중심 평가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했어요. 그리고 이게 장학 자료로 나가는데 틀리게 하면 안 될 것도 같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무거웠는데 저희 팀에서 이제 2부를 하실 이제 조연준 선생님께서 과정 중심 평가에 저희들보다 더 역량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아, 그거는 이런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성취 기준이 뭐니까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짜면서 과정 중심 평가는 어떻게 넣고, 아, 그러면 또 학생의 피드백은 어떻게 넣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프로젝트를 짜는 것도 첫 번째 단계라면 또 그거를 하면서 과정 중심 평가, 또 그걸 하면서 학생 피드백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해 가면서 굉장히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서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과정중심 평가는 이제 2부에서 더 전문가이신 선생님과 함께 나누시고요. 저는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서 구성 원안입니다. 핵심 교과를 이제 과학 교과로 잡았고 6학년 이제 과학에 대해서 2학기를 해달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근데 저희가 다 6학년은 2명이고 다른 학년이시거든요. 근데 6학년을 해본 경험은 있으세요, 작년에. 그래서 조금 그래도 낫기는 했지만 2학기를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었고 또 어떤 단원을 하지? 또 어떤 단원을 해야지 이게 온오프라인 연계가 잘 될까? 그리고 좀 더 학생들에게 더 어떤 감성을 키워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교과가 과학 교과로 정해졌었기 때문에 이거랑 연계할 수 있는 이제 학습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국어와 실과, 도덕을 선정을 했고요. 차시로는 총 16차시의 분량이었습니다. 이때 고려한 저희들이 학생에게 고려했던 것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일 큰 시민 감성을 키워줄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감성을 키워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에너지는 자연 환경 이런 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연 감성도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들어 보면서 만들고 계획하고 이러면서 좀 창의지성도 더 다른 것에 비해서 물론 다른 감성들도 다 연관은 있지만 이거를 좀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총 16차시 분량을 저희가 10차시 분량으로 계획을 했고요. 프로젝트명은 요즘 좀 식상하지만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1에서는 에너지 설명서, 성취 기준 2가지, 이제 과학과 도덕의 성취 기준 3차시로 구성을 했고요. 활동 2는 에너지 전환 체험, 역시 과학과 실과의 3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3은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로 역시 과학과 국어의 4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재구성은 모든 게 성취 기준 중심이기 때문에 성취 기준에서 이런 목적을 하는 활동이 달성될 수 있게 내용은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활동 1부터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활동 1 에너지 설명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취 기준 2가지고요. 온라인 수업, 그 다음에 대면 수업, 등교 수업이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 이렇게 3차시로 짰습니다. 사실 이 틀이 나오기 서식이 나올 때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교육청에서 서식을 책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첫 페이지만 서식을 주시고 나머지는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창의적으로 자유롭게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지를 틀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바꿨는데 틀을 바꾸는 게 일을 다 다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는 활동과 관련된 평가 계획과 피드백을 좀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어떤 온라인의 매체와 도구를 쓰는지 보여드릴 수 있게 하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넣었습니다. 저희가 과학에 생물이 살아가거나 기계를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필요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는 에너지의 형태를 조사할 수 있다와 도덕의 어떤 세계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에너지의 필요성과 에너지의 형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서 달성해야 될 성취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에서는 에너지 없이 살아남기 결국 에너지의 필요성을 알 수 있게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저희가 구성한 것은 그 에너지 카드를 학습 꾸러미로 줘서 이거를 맞춰보는 거다.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어떤 걸 제시를 하면 동물을 제시하면은 사자를 제시하면 사자의 먹이를 학생들이 손들고 발표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에너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에너지 형태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이 두 가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이 과학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주요한 활동이 들어있는 것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숨은 그림 찾기로 세 번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활동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빅캔버스라는 것을 이제 하면 학생들이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어디에 있지? 이렇게 실생활에서 찾아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에서도 아까 에너지의 필요성, 중요함 이런 거였는데 이런 활동에 이제 저희가 에너지 얻는 게임도 있었지만 어떤 에너지의 그런가 없어서 힘들게 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야기 나누는 이런 것들도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 2입니다. 활동 2는 에너지 전환 체험이고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힘준 이제 활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만 당시만 해도 이 학생들이 다시 그러니까 3번 등교하는 거를 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조사를 하고 있을 때여서 학교를 많이 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구성을 한 거고 지금하고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에서는 에너지 전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에너지 요리사 해서 학생들의 참여 선택 활동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태양광 로봇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에너지 로봇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3가지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 평가 과제와 피드백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과학에서 이제 두 번째 성취 기준이에요. 이 단원에서 자연 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서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토의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너지 형태가 전환된다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취 기준이고요. 실과에서는 이제 로봇의 활용 사례.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로봇하고 연결을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한 활동은 에너지 전환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 형태에 대한 개념을 상기해 보는 그리고 주변에서 에너지 형태가 바뀌는 예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실생활에서 이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요. 막상 수업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전기 에너지에서 출발을 하고, 물론 과학의 목적에서는 태양광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인데 학생들이 그거랑은 좀 연관을 짓는 거는 좀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에너지 요리사입니다. 이게 학생 참여 선택 활동이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그 꿈실에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써서 이 활동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에너지 이런 체험 같은 데 가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자전거를 돌려서 전기를 일으켜서 그걸로 주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솜사탕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태양광 조리기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 활동을 세 가지를 이제 계획을 했는데, 사실 제가 6학년 과학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갑자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높아져서 그 전면 이제 온라인을 할 때 이 단원을 나가게 됐어요. 이제 갑자기 저희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해도 가장 그래도 좀 효과적인 단원부터 고르다가 이게 5단원인데 5단원부터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이 참여 활동을 전면 이제 온라인이 되면서 별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됐는데,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한 번 이제 하면서 태양광 조리기까지는 못하고 이제 태양광으로 이제 돌아가는 프로펠러 그런 것들 정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로봇, 에너지 로봇 만들기 해서 이거는 이제 학습 꾸러미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서요. 이제 로봇의 의미도 알고, 뭐 로봇이 생활에서 활용되는 예도 알고, 그리고 그 작동 원리 같은 걸 해서 결국은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실 운영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장비를 대여하고 체험을 해보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못 해봤지만 제가 다른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빌려서 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게 그냥 그림으로 보는 거랑 뭐 영상으로 보는 거랑 이런 걸 떠나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는 것은 굉장히 머리에 딱 남아가지고 아무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아, 이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다 되고 다시 열 에너지가 돼서 내가 솜사탕을 만들었지. 이거를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학생 참여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코로나 시대라서 어렵지만 또 어려운 거를 해내는 게 선생님들이시니까 저희가 또 지혜를 모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활동 3은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입니다. 이제 과학의 두 번째 성취 기준에 이제 토의를 할 수 있다 부분을 조금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법 토의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춘 이제 활동이고요. 그리고 국어에서 매체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제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토의하는 것, 그다음 국어의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이건 온라인 수업인데요. 여기서는 줌 수업이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이제 집에서 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 조사하기를 집에 있는 물건을 뭐 1등급 가져오기, 아니면 뭐 하는 거 보여주기,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냥 이렇게 듣는 강의가 아니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해지고, 물론 조금 산만해질 수는 있지만 활발해지고, 또 집에서 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이중창 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멀티탭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온라인으로 해도 충분하게 좋은 샷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교사의 브이로그 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이제 실태를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뭐 문제점을 찾는 거였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할 때는 그래 이거 브이로그를 한번 찍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유튜브에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공모전을 해서 브이로그가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의 브이로그였는데 이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김교사의 브이로그 편 대신에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아 저렇구나, 그렇지.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런 브이로그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서 거부감도 없고 이제 흥미있게 잘 보면서 저희들이 그 에너지 이용 실태를 분석하는 자신들과 비교해서 또 말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줌의 소외실 기능을 이용하면 좋으신데요. 이제 줌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줌에 이렇게 소외실을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나눠 놓으시고 그리고 미리 배당을 하려면은 학생들이 이제 아이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초대 코드로 들어와서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방을 나눠 놓으면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대기할 때 이제 빠르게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럴 때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줌 소외실은 녹화가 안 되는데 녹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녹화가 되고 있고 뭐 언어 폭력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말을 하면은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언어 교육, 뭐 사이버 그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호출하게 하면 선생님이 언제나 들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줌 소외실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게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도 또 가능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이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영상 제작을 학생들한테 좀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핸드폰이 아이들이 이제 편하긴 한데 이거는 틀리면 또 다시 연출해서 찍어야 되고 이제 편집 기능이 이제 뛰어나지 못하면 그런 게 있는데 파워포인트는 학생들끼리 이제 슬라이드를 나누을 수 있고 나누어서 이제 의논이 된 거를 각자 맡은 부분을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음성을 입히는 법 그리고 비디오로 내보내기 이거를 가르쳐 주면은 학생들이 영상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꼭 파워포인트가 아니어도 뭐 핸드폰도 괜찮다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 이제 6학년 아이들은 이런 영상 제작이나 이런 걸 잘 다루어서 친구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답하기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 발표회를 제가 1학기 때 또 이런 6학년에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단원이 있어서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온라인으로 영상 발표회를 했었어요. 이제 패들릿에서 보고 댓글을 달아주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보지 않더라고요. 자기 것도 뭐 그냥 올려만 놓고 이제 자기 건 자기가 보지만 보고 서로 좀 이야기 달아주세요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차라리 같이 이제 보면서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또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발표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을 두어서 영상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영상 발표회는 국어의 성취 기준과 맞추어서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이 부분과 연계된 활동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학생들이 이런 이제 결과를 내줬어요. 결과는 이 학습터의 게시판으로 제가 받았고요. 이제 굉장히 정말 생각이 다양하더라고요, 애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뭐 영상으로 찍으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 낸 누구를 할까 제가 언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일 처음 낸 아이. 얘는 근데 혼자 했어요. 이 아이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학생이. 근데 이 학생이 100% 자기 창작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 교사의 브이로그 대신에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그런 영상을 공모하는 것들을 몇 가지 종류로 보여줬어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바뀌는 그런 것들, 브이로그형, 그다음 뭐 포스터형, 여러 가지를 보여줘, 아니면은 그런 마치 배우가 된 것처럼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줬더니 더 발전시켜서 잘 구성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로 저희가 중간중간,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중간에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시간을 좀 두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뒤로 막 몰아쳐서 해요. 그래서 중간에 점검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자라는 것들을 좀, 사실 교과여가지고 제가 4반을 맡고 있는데 100명이어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모듬이니까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들어서, 그래도 막 중간중간 열심히 뭐 이건 이렇게 저렇게 말로도 하고 쪽지로도 하고, 정말 적극적인 아이는 전화도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이제 영상이 다 제출이 됐고, 아이들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학생은 키네마스터라고 이제 핸드폰 편집 프로그램 1학기에 가르쳐준 그걸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덧붙이는 말로써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너무 코로나 시기로 일구로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심리적 부담감, 이런 것들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불안한 학사 일정, 정말 학사 일정이 이렇게 한 달을 내다보기 힘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도 굉장히 무색하죠. 저희가 프로젝트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저희조차도 이 정도 되면이 하겠지? 이 정도 빌려서 학생들이랑 하면 재밌겠지? 방역은 어떻게 해서 하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는데 전면 온라인, 주 1회 등교,
이러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획의 무색함까지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두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지금 동학년과 함께 저희가 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나눔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